6분 6분 드리세요. 우리 후보자께서 22년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세부 내역 개인정보를 못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금 잔액 증명 5년치는 왜 못 주시는 겁니까? 예금 잔액 증명이 되셔야 지금 지출 내역이 소명이 되잖아요. 존경하는 우리 종필모 의원님 질의에서도 정기예금 4개 통장에 나눠서 하셨다고 하셨죠? 네. 제출을 왜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저희가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보세요. 2018년에 지금 소득이 후보자가 7,800입니다. 배우자가 신용카드로만 7,300을 사용하고 본인은 5천만 원 사용합니다. 2019년에 9,800입니다. 근데 배우자, 후보자 합쳐서 1억 넘게 사용하세요. 2020년에는 차녀 2005년생이시죠? 외국 유학 중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차녀가 700만 원 카드 사용하고요. 05년생이 이 당시에 몇 학년입니까? 근데 배우자 7,200에 후보자 2,500. 그리고 본인 소득이 지금 2022년에 7,700인데 배우자가 9천만 원, 후보자 6,300만 원, 신용카드만 해도 이래요. 제가 현금 영수증이라는 거 다 지금 대조하려고 해도 자료를 안 주십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거 5년치로만 하지 말고 10년치 해볼까요? 좀 재보십시오. 10년치 제출하십시오 그럼. 3차 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 지출 내역이 늘어나는지 답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법조 언론인 클럽에서 일했던 조선일보 노문설위원 부회장 있으시죠? 이번 2021년 6월부터 22년 5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억대 연봉 받으십니다. 맞죠? 네, 뭐 언론 통해서 억대를 받았는지 네. 그리고 또 한국일보 뉴스부 부분장이었던 모 부회장도 김만배 씨로부터 총 1억 원 받습니다. 보통 법조인 클럽 부회장들이 이렇게 줄줄이 받는데 회장은 안 받았다는 의구심이 안 들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선? 통장으로 소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김만배 씨로부터 법조인 언론인 클럽이 로비스트 창구로 활용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조 언론인 클럽의 구성이나 의사결정 구조나 역할에 대해서 파악하시면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보 회사 공모 포상금은 2018년에 120여만 원에 불과한 포상금이 2019년에 1,600만 원, 2020년 3천만 원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뭡니까? 그 편집장이 수행하는 신문사 내에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게 관련한 역할이라서 회사가 이뻐서 많이 줬다. 각종 포상과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소득과 지출에 대해 소명 안 되시니까요. 제대로 통장 잔액이라도 제출하시죠. 그러면 아셨습니까? 그 돈이 다른 데서 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10년치 거래 소득과 지출 내역과 그리고 이 지출 정기예금 제출하십시오. 방금 후보자께서 제출하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네, 할 수 있습니다. 뭐 세부 내역 달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지금 네. 아주 간단한 서류. 정기적금에 관련된 네. 세 개의 통장의 알겠습니다. 계좌번호. 그러니까 제출하시고 네, 그럼 됐죠. 예. 2020년 지금 이 임대차 계약서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받았는데 어떻게 이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인데 지금 계약은 2020년 5월 6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은 7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되기 전에 이미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될 것을 예상하시고 미리 2천만 원을 깎아서 이 상한제에 대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2020년 5월 6일 날 계약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거는 그렇게 설명드린 전혀 없고 그분이 효성 임원 출신인데 저희 집에 4년째인가 사는데 자금을 구할 수 없다고 해서 시대보다 싸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나중에 어떻게 하는다는 약속은 없었고 다만 좀 적게 받으면 돼서 얼마가 가능했더니 2천만 원이 가능해서 당시 답변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5천만 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2천만 원 깎았다. 그거는 저희 답변 잘못하신 거죠? 네, 청문단이 잘못한 거고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위증하신 거고요. 그럼 어찌되건 자료 제출 잘못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후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향후 5% 인상을 위해서도 이전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넣었어야 됩니다. 사실 단순히 그냥 깎아준 게 아니라면 향후 이 김대차 계약서에는 향후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한 점을 감안한다 이런 내용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당시 금액을 봤을 때 2,850만 원이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전 계약에 2천만 원을 혜택을 줬다고 해서 2억 3천만 원을 인상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떤 국민이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후보자께서 선의로 이 5%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2,800만 원에 대한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2천만 원 깎아줬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게 고마워서 나중에 2억 3천이나 올려서 받습니까? 전세금을? 아니 그 전세 임대차인이 제가 있으라면 있고 계약을 하라면 합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는데 본인이 갱신권을 유보하고 다음에 2년 후에 5%만 올리고 더 살고 싶으니까
제 계약에 아니죠. 응한 그러니까 거지. 원래 제가 그 5%만 사람에게 그 계약을 강요할 무슨 아. 권한이 있습니까? 전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알아서 이 전세금 아니 물려준 그 거다. 계약이라는 게 합의해서 하는 건데 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전 계약세 유보조항이 없었다면 유보조항 그분이 지킬 없습니다. 의무도 없잖아요. 근데 뭐 없습니다. 때문에 그걸 억지로 2억 3천 올리고 계약을 합니까? 깎아주고 왜 이 2020년에 깎아줬으면서 2022년에는 왜 이렇게 2억 3천이나 올리시냐고요. 저도 당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했는지 서울시내 집값이 폭등해서 저는 똑같은 아파트 11층에 있다가 3층으로 내려갔는데 2억 3천 줬습니다. 제가 올려준 게 62% 올려줬습니다. 바로 1년 전에. 네. 그때 상황이 다 그랬습니다. 갱신 유보권을 한 서울시의 계약이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62%가 갱신 유보를 행사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겠어요? 전세가가 폭등하니까 도대체 그 5%를 지킬 수 없어서 다들 그렇게 했고 제가 저도 임차인과 합의하에 계약 했지. 갱신권 청구하지 않은 계약 거래에서 제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6억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인상 계약했던 실제 이 임대차 보호법 적용하기 전 5천만 원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후보자만 유독 깎아놓고 나중에 깎아준 게 아니라 당시 임차인이 호소해서 사정을 봐준 겁니다. 사정을 봐준 겁니다. 그걸 미리 2년 후에 그런 계약 상황이 예견되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통장 잔액증명서 제출하시고요. 10년치 소득 지출 내역 제출하시고 방금 제출하신다고 하셨습니까? 10년치는 못합니다. 제가 5년 차 10년 차시다고요. 5년에 관련돼서는 이미 자료를 제출했고 여러 차례 설명드렸는데 대한 거라도 좀 예, 제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수차례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예. 자, 다음은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홍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